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저 높은 아파트 바로 뒤쪽에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주변을 설명하면 바로 앞쪽 마린시티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80층이 넘는 그런 초고층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금 아파트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쪽에는 지난 1988년이죠. 서울올림픽 때 요트 경기가 열렸던 부산 서육만 요트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숲 뒤쪽에 요트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 교회인 수영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빈 주차장은 수영로 교회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생활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넓은 6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차선 도로 양방향에 배너 광고가 쭉 걸려 있습니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 봉오동 전투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가로등 좌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는 8월 7일 날 봉오동 전투가 개봉된다는 것, 그리고 이곳 해운대 특설 무대에서 여기 출연한 배우들이 나와서 출연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대대적인 광고가 펼쳐지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이었던가요? 문재인은 뜬금없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순방했습니다. 터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을 순방했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서 문재인은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서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을 약속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구나,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8월 7일 날 이 봉오동 전투, 이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화라는 것은 기획에서 또 제작, 마무리 작업, 또 뭐 자막 작업, 음량 작업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을 결정하고 또 몇 달 뒤에 이런 영화가 개봉됐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반일 무대에 크게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 물건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하지 않기 등등 수많은 반일 프레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영화도 이 반일 프레임의 하나에 활용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 지난 1920년 6월에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한 그런 전투입니다. 훌륭한 전투고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독립군 활약을 그린 영화라고 그러면 이 봉오동 전투보다는 청산리 전투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요? 봉오동 전투에서는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고 그렇게 역사서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청산리 전투는 무려 3,300명의
일본군이 전사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봉오동 전투보다는 청산리 전투를 더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봉오동 전투일까요? 여러분,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이 김좌진 장군은 충남 홍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명문 대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결국 1930년 어느 날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김좌진 장군의 아드님이 김도한 전 의원, 또 손녀분이 바로 김월동 전 의원이 아닙니까? 또 송일국 씨, 배우 송일국 씨 아들 삼둥이, 대한이, 민국이, 만세, 이런 우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좌진 장군보다는 오히려 홍범도 장군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은 지난 1927년에 러시아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러시아로부터, 그때는 소련이었죠. 구소련의 연금을 받고 살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청산리 전투 대신에 이 봉오동 전투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이 봉오동 전투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억양이 함경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친 북한 사투리를 쓰고 있다. 홍범도 장군이 바로 함경도 출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앞으로 북한과 연기하는 그런 후속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좌파 정부는 계속해서 영화와 드라마로서 국민들을 선전하고 또 선동시킵니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나치 국가, 이런 곳에서는 영화를 통해서 국민을 한 정점으로 현혹시키는 그런 미디어 전략을 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는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판도라를 통해서 탈원전이 이루어졌고, 또 변호인, 아름다운 휴가, 택시 운전사, 이런 등등을 통해서 5.18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봉오동 전투는 일설에 따르면 1000만 관중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봉오동 전투 절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좌파 프레임, 좌파 정부에서 반일 정책을 펴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행간의 의미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지금 공영방송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MBC, KBS 모두 정부의 의용 홍보방송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MBC에서 김어몽이 일대기를 그린 이몽이라는 드라마를 장기간 방송했고, 또 SBS에서는 동학혁명의 일대기를 담은 녹두
꽃을 방송했습니다. 그 방영 일자가 지난 7월까지였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서 이 봉오동 전투로 그 명맥을 이어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 전까지 계속 좌파 정부에서 만든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 영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 광화문이라든지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이런 영화는 다음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어리석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의 눈으로 지금 시국을 아주 뚜렷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